네, 정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날씨 화창합니다. 어제는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부슬비가 오더니 오늘 같은 날씨면은 진짜 봄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렇게 느낄 법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심의를 했는데 총리의 사과를 놓고 또 뭐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제 총리가 송구하다는 발언으로 어느 정도 좀 무마가 됐습니다. 추경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보도된 대로라면은 정부안이 17조 3천억 원. 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세수 들어올 것이 성장률 저하로 인해서 한 12조 원 정도 구멍이 난다. 이걸 메워야 되고 한 5조 3천억 원 정도는 이 경기 부양용으로 풀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부 논리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본 정부가 연말에 3.0%로 낮추고 추경안 내놓기 전에 이달 초에는 2.3%, 뭐 국내 전망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를 했죠. 한국은행이 2.6%, 2.8에서 2.6이죠. 2.8이죠. 한국은행이 2.8%를 제시하는데, 한국은행이 2.6이죠. 죄송합니다. 3.2에서 2.8로 낮추고 또 2.6으로 낮췄죠. 2.3%를 제시를 했다. 이것이 정말 정부가 할 일이냐, 이런 의구심도 낳고, 또, 지난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성장률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봤다. 뭐 선거를 앞두고 그랬다. 야당에서 또 그렇게 공격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수가 당초 예산을 짤 때에 비해서 12조 원이나 구멍이 난다. 이건 뭐 엄청난 오차죠. 12조 원이면 우리나라 GDP로 거의 1%에 달합니다. 이 정도 구멍이 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예산을 잘못 짰거나 전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세출 예산을 부풀렸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2.3%로 본 추경, 이것이 일단 17조 3천억 원, 이것이 집행된다면 세수 부족분 12조 원을 메우고 5조 3천억 원이 추가로 집행돼서 2.6%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 추경안에 대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들, 각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이 분야별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참 황당합니다. 추경 포장은 근사합니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추경을 짜야 된다는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20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 추경안에 들어가 있는 220개 세부 사업 중에 무려 3분의 1이다라는 71개가 부적절하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은 시급하지도 않은 거를 끼워 넣다든지 아니면 효과가 의심스러운 것 또는 그 외에도 뭐 그동안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또 계획이 부실한 것, 그리고 추경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역 민원성 사업들, 이런 것들이, 그런 냄새가 펄펄 풍기는 그런 사업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로 들어볼까요? 자, 이 포항에 이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원래 860억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안에 500억이 증액이 되는 그런 요구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인데, 이 사업 자체는 예산 예결위 판단에 의하면은 올해 사업이 집행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으로 2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을 왜 합니까? 당장 급하니까 이거라도 퍼보서 경기를 좀 올려보자는 것인데 내년으로 2월 될 사업을 지금 추경안에 집어넣는다? 상당히 부적절하죠. 그 다음에 국립대병원 지원? 이거는 추경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예산으로 평가를 해야죠. 추경 목적에 부합되지도 않습니다. 추경 목적이라 하면은 이 국가재정법 89조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하거나, 대량 실업이 우려되거나, 또는 남북 관계에 변화가 있거나, 또 대외 경제 협력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추경을 편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일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다? 이 자체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결위를 포함해서요. 또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는 뭐 차치하고 지금 급하니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더라도 이런 방사선 과속기, 오래 집행될 가능성도 희박한 이런 거를 추경 안에 포함시킨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죠. 그 다음에 관세청은 뭐 해양순시선 4척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추경 안에 집어넣습니다. 뭐 93억, 금액은 크지 않다고 하지만은 이게 추경 목적에 해당하냐? 여기에 대해서 관세청 설명이 또 가관입니다.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과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립대 시설 확충하는 이 교육부의 요구안도 국립대 지원은 추경 목적이 될 수가 없죠. 경기 침체나 무슨 대량 실업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이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3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단 연내 집행도 어려운 데다가 추경 목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있네요.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이걸 왜 추경에 집어넣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글로벌 취업지원. 글로벌 취업지원, 청년들 글로벌 취업지원이라는 게 되든 안 되든 예산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추경 목적에 해당하는지 의심스럽죠. 그 외에도 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여기에 출자하는 예산 추경안이 1,2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분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정책 자금을 풀기 위해서는 이쪽에 출자가 필요하다. 근데 예결위 검토 보고서에는 이미 BIS 비율이 뭐 12%대에서 15%대에 달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넣어도 정책 자금 지원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한 무역보험기금 증액. 올해 2,000억이 배정된 거를 500억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명분은 물론 이 환변동보험이나 수출보험 이런 거를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분은 그럴싸하죠. 근데 요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요 무역보험기금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그 예산 중에 쓰지 않은 것이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남짓 쓰고 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2,000억이 됐는데 또 500억을 더 달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 이참에 예산 좀 따보자는 겁니다. 일단 챙겨놓고 보자는 거죠. 뭐 여러분들 이제 어려서 형제들하고 이제 뭘 나눠 먹을 때 서로 분배가 된 상태 같으면은 각자 자기 거 먹죠. 하지만 분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똑같습니다. 17조 3천억 원 중에 12조 원은 이미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거니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이미 예산안으로 다 배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5조 3천억을 갖고서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아주 땡기려고 한마디 속된 말로 땡기려고 아우성 치다 보니까 일단 챙겨놓고 보자라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 220개 중에 30%가 이 정도다. 특히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시급하지 않거나 경제 활성화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 19개, 계획이 부실한 사업이 12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13개, 예산이 과다 선정된 사업이 10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추경이란 것 이거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추락하는 경제가 조금이라도 좀 덜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사실 국회가 여기에 자꾸 목리 부리고 딴지 거는 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갖습니다. 정말 설마 국회의원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했겠냐 이런 생각 거의 안 하죠. 상상을 못 하죠.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런 일을.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동안 각 부처의 수건사업이라고 했던 거, 그리고 작년에 연말 예산 심의할 때 깎였던 부분들, 그거 복원하고 수건사업 이참에 해결하자라는 것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작년 연말 기억나시죠? 수천 건의 쪽지가 오간 예산 심의 과정. 예산 소위하면서 호텔방에서 하는데
수천 건의 쪽지가 들어갔습니다. 자기 쪽지가 반영됐냐 안 했냐를 갖고서 고성에 오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입니다. 추경이라고 예외일까요? 똑같습니다. 몇몇 지역 언론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니, 이 광주 전남권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냐. 그쪽 지역 여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영남권 의원들은 상당히 추경 예산 따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호남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또 대구 쪽에서는, 대구 쪽의 언론에서는 그 지역구 의원들, 그 대구 지역 의원들 예산 따내기 경쟁 돌입,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또 충청도 쪽에서는 과학벨트 예산 한 푼도 반영 안 됐, 추경에 반영 안 됐다, 정부 요구안에 없다 해가지고 포항에 가속기 예산 500억 들어가 있는 거, 만약에 우리한테 이 과학벨트 예산을 배정을 안 해주면은 그거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내심으로는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추경을 배정하지 않는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아주 속으로 다짐하는 의원들이 거의 뭐 지역 의원들 대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뭐 도로나 공원 건설에 700억이 배정됐다. 이건 뭐겠습니까? 물론 추경 사업에 어느 정도 그런 그 토목공사를 일으킴으로써 일자리를 조금 만들어내는 효과는 있겠죠. 도로나 공원 건립 시급한가요? 시급하지 않은 분야에 이렇게 배정됐다는 것은 작년 연말에 쪽지 예산에서 밀렸거나 깎였거나 이런 지역 민원들 이번에 이참에 해소하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정홍원 총리라든지 현호섭 부총리, 추경이 빨리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경제가 살아나니까 제발 좀 해주십시오,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오히려 이분들이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서로 민원, 수건사업 끼워놓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데, 그런 판에 이걸 하면은 경제가 살아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총리나 부총리, 뭐 본인들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이런 식의 추경을 나라 빚을 내가지고, 무려 16조 원에 달하는 나라 빚을 내가지고 한다. 재정 건전성 아직은 괜찮다고 하지만은, 얼마 전에 한경에서 보도했듯이 이 여러 가지 그 정부 부채에 잡히지 않는 기금들, 또 공무원연금이나 그 군인연금의 적자, 보존해야 될 적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미 우리나라 부채 GDP의 100% 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 이 잠재 부채까지 감안한다면은 뭐 GDP 한 150%까지 올라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할, 이런 예산 짤 때마다 이렇게 쪽지가 난무하는 이런 사태를 볼 것이냐? 제 견해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벌이는 거 매년 예산 때마다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 거 예산 때마다 나타나죠. 이것은 예전에 파킨슨 법칙의 파킨슨이 아주 잘 지적했듯이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예산과 조직을 늘려서 자기 권한을 확장하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지역구 예산을 따오면 따올수록 중앙 언론에서는 욕을 먹지만은 해당 지역에 가서는 영웅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끌어왔다.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이게 언제니까 4월 2일 날 그 정부의 재정 지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이 금리를 내리기 싫어서 이런 걸 내놓지 않았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요 내용은 좀 의미 있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대 이후와 2000년대 이전으로 나눠서 정부 재정을 투입했을 때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걸 따져봤는데요. 재정 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 지출로 1원을 늘렸을 때 승수가 정점 승수라고 표현했는데, 이 재정 지출을 했을 때 가장 그 재정 투입 효과가 높은 시점에서의 GDP 상승 증가분,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1원을 넣었을 때 승수가 0.44원.
그러니까 100원을 넣었으면 44원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정 효과였습니다. 이 재정 지출의 승수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 2000년 이전, 85년부터 99년까지 이때의 승수는 0.78원이었습니다. 100원 넣으면 78원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의 그 투입액의 한 78%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은 2000년대 들어서는 이것이 44%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진 이유는 뭐 수입 의존도가 커지고 그 투자에서 정부 투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가 커지고 민간 부분이 커졌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수치가 맞다면은, 이거대로 계산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부양을 위한 5조 3천억 투입액 갖고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GDP 1%가 12조 원이라면 5조 3천억, 6조 원이라고 편의상 본다 그러면은 그것이 0.5%가 되겠죠? GDP 0.5%를 투입하는 건데 승수 효과는 44%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0.5%에 44%. 얼마가 됩니까? 한 0.2% 정도? 0.2%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아마 정부는 이런 걸 감안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한은의 이 공식으로 대입해 보면은 정부가 기대하는 2.3에서 2.6으로 올라간다? 이것도 갸우뚱하게 됩니다. 또한 뭐 지금 세무조사 전방위로 벌리고 뭐 아우성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세입이 늘어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죠. 그러면 세입이 뒤따라주지 못한다면은 결국 추경으로 효과가 크지 않고 세입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름쯤 가서는 2차 추경하겠다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다 뭐로 갑니까? 나라 빚으로 가죠.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될 나라 빚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가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추경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쪽지가 오가는 이 난장판, 이런 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결국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렌트들이 자꾸 늘어나고 뭔가 자기 몫을 더 챙기려는, 관료나 국회의원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설사 뭐 비중을 따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30%쯤 일한다면 남은 70%는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추경안, 지금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일각에서는 2조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17조 3천억 원을 한 20조 원 정도로 맞추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추경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봐서는 속된 말로 싹수가 노랗다고 할까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민간이 살아나야 되는데 민간은 자꾸 규제하고 뭔가 처벌하고 옥죄를 하고, 정부는 또는 국회는 자기 목 이참에 더 챙기자는 쪽으로 나가고,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들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